몇 년 사이에 야외 활동을 나갈 때 필수품이 된 게 마스크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미세먼지의 주범이 그 석탄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분진입니다. 경남에는 삼천포와 하동 이 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최근에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 다수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접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감시리스트 화력발전소 때문에 못 살겠다입니다. 암이 집단 발병했다는 이 얘기가 참 충격적인데 삼천포 화력발전소 쪽 이야기예요.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계속 뭔가 건강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 인근 마을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침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 군호마을 이장님께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 군호마을 주민이 총 84가구에 170명 정도인데요. 그동안 이제 뭐 어느 집에 아무개가 암에 걸렸다 하더라 이런 얘기 그냥 풍문이 있어가지고 대충 우리 마을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암 환자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장님이 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암에 걸리신 분이 30분이에요. 그러니까 170명 중에 30명이 암에 걸린 거죠. 그중에 21분은 벌써 사망을 하셨고 4명은 입원 중이고 5분은 수술 이후에 이제 그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풍문으로 전해지던 게 지금 사실로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삼천포 발전소 앞에 있는 군호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발전소가 설립되면서 이주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 반경 한 2.5km 바깥으로 이 집단 이주를 하게 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력발전소 가동 한 36년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사실상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도 드러났다는 게 우리가 더 경악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주변 이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폐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암에다가 그 부부가 같이 또 암에 걸리는 이런 사례들까지 사실상 우리가 뭐 그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먼지는 당연히 심각하고요. 그러지 않고 날리고 있는데 비산먼지 에다가 그리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해서 바닷가에 해안에 양식을 하고 있던 이 어민들조차도 생계가 다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정도까지 실정을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질병 외에도 엄청난 질병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산화물이나 또 뭐 질소나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는 장치가 없이 이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는 2017년도에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28,400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 4월 6일 날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환경을 측정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1시간에 배출되어지는 그 양이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사천의 경우하고 하동의 경우가 월 평균 수치의 45배까지 한순간에 1시간에 이게 토출되는 그 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폐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뇌질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순간적 이유로 그것이 흡입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질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 통계가 없어가지고 심증은 있지만 말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장님이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다 보니 이 발전소 측은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 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게 정부에서만 이렇게 하라 할 게 아니라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성군이나 경상남도도 나서가지고 정밀 역학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삼천포 화력발전소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동 화력발전소가 있는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들도 이런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천포와 달리 이곳에서는요, 그 이주를 하지 않은 원래 마을에서는 화력발전소가 그냥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 제작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넉넉한 들판에 자리 잡은 명덕마을 주민들은 20년째 유해물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 바로 앞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후부터 분진이 날아왔기 때문인데요. 곳곳에 있죠. 청소를 안 하면 이게 찐득하게 말았어요. 마을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주민들의 일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렇게 방충망을 통과한 먼지가 이렇게 쌓이죠. 그래서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놓지도 못하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 제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쓸리지가 않고 찐득하게 바닥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 청소하는데도 사실은 막 이골이 납니다. 이제 아예 포기한 채 이러고 살아요. 하지만 화력발전소는 직접적인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뭐 원인자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검은 먼지는 치워도 쌓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연간 16,600톤에 달하는데 전국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명덕마을과 발전소의 거리는 400m, 직선 거리는 200m에 불과합니다. 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 5%가 암에 걸렸고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 대장 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대장 검사니까는 대장암이라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아침에 식후에 먹는 거 이거는 저녁에 식후에 이거 먹는 거고. 명덕마을 주민들은 암 외에도 각종 복합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전부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전에 없던 병이 자꾸 나타나는 그 병원에 가기가 무섭다는 게 암이라고 싶어 무서워 겁이나. 경제성 논리로 가기보다는 이 명덕마을 주민들이 이런 환경 오염 지역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덕마을을 우선으로 하는 신규 전행개발 부지 용역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명덕 주민들은 이주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주민들이 살고 계신 집 바로 앞에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화면을 보니까 좀 어떻게 살고 계신 건지, 그죠? 이렇게 쓸기만 해도 다 묻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그 발전소 앞에 가봤는데요. 그 화력발전소 굴뚝이 세워져 있는 마지막 7, 8호기 그 지점에서 그 가장 가까운 집이 200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거의 뭐 눈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비산 먼지 네. 그대로 보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뭐 날로 매일 먹고 있는 정도이고, 이분들이 농사를 지었고 밭에 뭐 야채를 심어놓고 해도 거기에 새까맣게 앉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조차 없고요. 이런 세월이 한 20여 년 정도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신 게 다 암으로 돌아가셨고, 암 환자 발생률이 한 5% 정도였다는 걸 한 20여 년간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이분들이 사람이 죽고 나는 이 환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지 않냐. 내가 좋아하는 고향이고 그 이웃들이 다 있는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려고 하면 여기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좀 제발 좀 떠나게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저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하동군하고 경남도는 좋아졌죠. 여기 이제 뭐 지역 지원 실세라는 그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하동군이나 이래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전기료 조금의 그 뭐 감면해주는 한 2만 원 정도 이런 게 외에 실질적으로 그 고장에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 건립 과정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느끼고 울분을 토하시던데, 그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최초 환경 영향 평가서에 보면은 이제 반경 1km 내 주거 지역이 없다고 허위를 보고하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학력이 낮아서 민원 제기가 못할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녔고요. 또 전파 전에 소음 진동 등 예상 피해들이 적거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발전소 설립 초기서부터 아예 철저하게 주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발전소가 건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네. 그 영화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이 자기들이 배출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이제 은폐를 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병이 생기는데도 그거를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뭐 돈으로 회유를 하거나 그거를 어떤 이제 끈기 있는 주인공이 결국은 밝혀내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는 가히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나왔어요. 우리 돈으로 뭐 3천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나와서 이 이후에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행 제도로는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환경오염 배상법이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 예전 같으면 저기서 오염 물질이 나왔고 그것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흡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겼고 또 그거 말고는 나에게 가족력이라든지 기왕증이 없었다는 거를 이제 이 피해자 쪽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는 이제 인과관계를 오히려 사업자 측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분들한테 이제 구제할 방법이 열렸다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재처럼 역학조사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요원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이 주민들에게 분쟁 속에서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주민 건강 조사가 몇 차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 좀 신뢰할 만했다고 보는 게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면 교수에서 했던 이제 그 전국 국내 발전소 주변의 그 전체적인 영향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동군에 대해서 또 긴밀하게 나왔던 자료였어요. 근데 이 자료에서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 그 화력발전소 주변에 지금 초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 아이들이 늘상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뭐 감기를 달고 살고 있고 피부 알레르기 뭐 아토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주민 건강 조사를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 발전소 측은 그것이 우리 하동 화력발전소가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심지어는 하동 하나를 강을 하나 끼고 있는 광양 제철소도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광양에서 날아왔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비상식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 지금 기업이든지 이 교수 연구 집단도 사실은 신뢰를 못할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민들의 건강 역학 조사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주민들이 그 오래 살면서 자기 발병 인자가 유전적으로 없었다면 환경에 의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작년에 도의회에서 이 명동마을 주민들의 긴급 이주에 네.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예. 적어도 발전소가 여기에 이제 발전소 주변의 지역을 매입을 해라. 왜냐하면 이 계속적으로 이제 분진도 나오고 소음에다가 온갖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구역만 발전소 땅이라 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주변 지역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발전소가 어쨌든 안고 가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발전소에서는 이걸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 자기 설레가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도에다가 요구를 했던 게 하동군에서 했던 게 청정 자원, 네. 청정 에너지 자원 사업을 이쪽에 가져오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동군에서 이제 여기 발전소 주변에다 가져와라고 해야 될 거를 경남 안에 딴데 합천 저런 데다가 청정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하동화력이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이제 지켜보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입장이고요. 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경상남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상남도의 그 해결을 촉구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분진 문제, 또 조명 문제, 소음 문제를 이번에 이제 법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경상남도에 지금 소음 배상 조정 신청이라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도 신청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액 없는 미자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이 문제 경상남도에서 해결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동마을 주민들의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발전소가 결국 이제 막 민원을 제기하면 소음 저감 시설을 뭐 하나 하고 또 민원 제기하면 또 이제 분진 저감 시설 네. 이런 거 설치하고 하면서 결국 이게 다 결국 아까 의원님께서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돈 문제로 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전기를 싸게 쓰고 있고 그 싸게 쓰는 전기에는 이렇게 화력발전소라든지 이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다 이렇게 보상해주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거기 원인이 있는 거라고 보면 그로 인해서 전기를 싸게 쓸지언정 파생되는 문제들, 건강이 침해된다라든지 환경이 오염된다라든지 그거는 우리가 쉽게 금전으로 환산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이 환경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런 기업과 어떤 것이 개인이 할지라도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는 주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환에 대해서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순한 기술과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건강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물려줄 자산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는 혁신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전 시설이 가지는 이게 비민주성이라는 게 실제 이거를 생산하고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정작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걸 이용하는 대도시라든지 수도권은 사실 발전 이런 유해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시설은 이것을 소비하는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사실은 그 부담도 떠안는 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 시설도 좀 소규모화하면서 그걸 실제 사용하는 지역에 좀 지어라.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하동 화력발전소, 우리 전국적인 화력발전소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국가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도가 풀어야 될 문제도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동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화력발전소 주변을 완전히 이제 환경 오염 덩어리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이미 20년이 지난 문제이기도 한데 새롭게 여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동군이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 여기다가 송전탑도 12기를 건설하려고 지금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미 그 갈사만 매립해서 갈사만 공단을 만드는 이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에버딘대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정책을 했던 것이 이곳에 다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문제를 새로운 문제만 계속 이런 개발이나 산업단지만 만드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기존의 화력발전소와 첫 단추고 잘못 끼워졌던 이 문제도 원제의 입장으로서 하동군이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서기를 바라고요. 가장 그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켜주는 하동군이 되기를 다시 한번 좀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그 화력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전기로 공장이 움직이고 또 도시가 불야성을 이룰 때 그 밝은 빛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행정당국이 더 이상 주민들의 건강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감시자들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